전쟁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니 오후 3시. 밀물처럼 들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때도 썰물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날 내 실수로 메뉴가 잘못 나간 테이블은 무려 20개가 넘었다. 바쁜 시간이니만큼 그냥 달라며 잘못 나간 메뉴를 먹은 손님도 있었고 원래 자기가 주문했던 걸로 다시 만들어 달라는 손님도 있었다. 다시 기다려야 했던 손님은 동료들이 식사를 할 때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들이 다 먹고 일어설 때쯤에야 나온 자기 음식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어야 했다. 잘못 나간 음식들은 다른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어 버려지거나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날 주방 직원들의 식은 점심이 되었다. 참으로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준 날이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오후 3시. 식당이 하루 중 잠시 문을 닫는 브레이크 타임이자 직원들의 식사 시간이었다. 멕시코에서 건너왔다는 주방 청년들이 한식 위주로 밥과 반찬을 해주면 웨이트레스들이 한쪽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다 같이 먹는 방식이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원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날만 그런 건지 팁통에 모인 팁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다. 나 때문인가? 그날 식사 시간은 아주 조용했다. 내 또래 여자애들이 10명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니 수다로 접시가 깨져도 몇 번을 깨져야 할 것 같은데 탕탕탕 수저가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이따금 날 뿐이었다. 같은 국적끼리 옆자리에 앉아 일상적인 몇 마디 나누는 것 이외엔 다들 말도 없고 별 표정도 없었다. 나도 모서리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었다. 그 엄청난 실수들을 저지른 후에 먹는 밥인데도 멕시코 애들이 만든 김치찌개에서 어떻게 엄마가 해준 맛이 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싹싹 다 비운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니 그 좁은 주방에 멕시코 아미고들이 4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아까 나 때문에 잘못 나간 음식들을 싱크대 옆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먹고 있었다. 너무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해서 머뭇거리다 주방을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하하 괜찮아. 한국말을 한다. 얼굴의 5분의 1은 차지하는 듯한 큰 눈망울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하나같이 콧수염을 기른 그들이 이곳에서 소통하는 언어는 의외로 한국어였다. 알고 보니 10년이나 미국에서 살았다는 그들도 영어를 잘 몰랐다. 10평 남짓한 작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영어를 접할 기회에도 배울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모국어는 스페인어였는데 스시집 사장님 부부는 스페인어를 모르니 그들이 한국어를 배운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귀엽다는 듯한 표정으로 위로를 했다. 그러면서도 아까 굽신굽신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내 모습을 장난스레 따라하기도 하고 양쪽 2손가락으로 머리 위에 뿔을 만들며 사모님이 이렇게 화가 잔뜩 났었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직원들의 늦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니 갑자기 웨이트레스들이 분주해진다. 주방에 딸린 작은 방 안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점심때만 손님이 몰리는 곳이었다. 그래서 저녁 장사 때는 서빙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었다. 8명이 가고 단 2명만 남았다. 나와 저녁 서빙을 함께 할 사람은 나보다 3살이 많은 한국인 언니였다. 미국에서 온 지 6년이 넘었다는데 여전히 억센 부산 사투리가 남아있었다.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은 3시간이나 되었다. 저녁 6시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남은 시간은 식당의 모든 불을 끄고 다들 낮잠을 잤다. 웨이트레스들과 달리 주방 멕시코 직원들은 새벽부터 장을 보고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니 이때라도 꼭 자두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언니도 익숙한 듯 구석에 의자들을 길게 붙이고 가디건으로 얼굴 위까지 덮은 채 곧 잠에 들었다. 이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도 잠에 들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물론 나였다. 식당 바깥을 한참 걸어 나와 벤치에 앉았다.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기도 했다. 이따가 호랑이 사모님에게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무서운 상상을 하기도 했다.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다시 하나스시 간판에 불이 켜졌다. 뉴욕의 늦여름 저녁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 시간보다는 한결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퇴근길 메트로로 향하는 게 보였다.
간장 소스통을 닫고 주전자에 물을 담으며 저녁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부부가 다시 들어왔다. 주전자에 얼음을 채워 넣는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사모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장사를 시작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식당에 들어오지 않았다. 숨 쉬는 것도 깜빡할 정도로 무지 바빴던 점심 장사에 비하면 심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의도 회사들이 밀접한 거리의 점심 백반집에 저녁엔 회사원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였다. 다들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거나 넥타이를 풀고 바나 술집에 가기 바빠 보였다. 저녁 8시쯤 되자 2 테이블에 손님이 왔고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카운터 옆 스시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바로 옆 카운터에 서 있던 사모님의 낮게 깔린 음성이 들려왔다. 미스 한,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짧지만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다. 면접을 본 날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때 나는 1년이라고 대답을 했었다. 이 질문을 다시 한 것에는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는 엄중한 의도가 실려 있었으리라. 5개월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5개월이란 대답에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한숨인지 탄식인지 모를 음성이었다. 2 테이블의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는 동안까지도 사모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가 식당 문을 닫을 때쯤 다시 한마디를 했다. 당분간 미스하는 주방에서 나온 음식만 나가. 미스정이 오더 받고. 일단 자르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니 다행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으면 했다. 카운터에 서서 미동도 없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말하는 사모님의 무표정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잔뜩 긴장이 되는 일이었다. 놀랍게도 나는 그곳 하나스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 무려 1년을 넘게 일했다. 세탁기를 잘못 만져 수도꼭지가 분수처럼 뿜어지는 바람에 주방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기도 했고 커다란 접시를 한꺼번에 들고 나가려다가 깨뜨려 먹기도 일쑤였다. 나는 10명의 웨이트레스들 중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학생 비자의 신분이었기에 불법 노동자이기도 했다. 단속반이 뜨면 주방 안 라커룸 옷장에 들어가 몸을 숨기곤 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스시에서 가장 빨리 헤더 웨이트레스가 된 사람이 되었다. 헤더가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도 나는 3개월 만에 헤더가 되었다. 어느 주급을 받는 금요일, 돈을 나누어 주면서 사모님은 그 특유의 무표정으로 오늘부터 미스한 헤더로 올려 라고 한마디를 던진 게 전부였다. 팁의 배분과 주급이 일반 웨이트레스들에 비해 1.5배나 많이 받는 자리였기에 아니 왜 이렇게 일도 못하고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를?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한 다른 웨이트레스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대장이 되었다.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사모님을 쳐다본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곧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접시를 깨는 나를 헤더로 올린 그 결정에는 아주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았던 나의 어떤 행동들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